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손님이 가게 주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넘어져서 맞고 있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저 식당 주인은 여성이고요.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있는 저 가해자는 바로 남성입니다. 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지금 충격으로 현재 식당을 폐업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이른바 지금 어제 오늘 인터넷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흥동 묻지마 폭행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예. 피해자의 아들이 이제 그 SNS에 CCTV 영상과 그 내용을 올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네. 지난 8일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흥동에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미 남성 손님 2명이 들어와서 계산을 다 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한 손님이 마구 가격을 했다는 거죠. 무릎을 때리고 발로 때리고 무릎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체 7주에 큰 부상을 당했고, 한 손님은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이 굉장히 공분을 해서 이 사건을 SNS에 올렸고,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일벌 백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뭐 폭력을 허용하는 그런 틈을 굉장히 좁혀서 그게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11월에 울산에서 그 폐지 줍는 할머니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하나 더 숙제를 던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숙제를 던지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가게 같은 경우 CCTV 설치가 어렵거나 그럴 때 뭐 네.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알겠습니다. 고민도 좀 함께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묻지마 폭행으로 지금 계속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묻지마 폭행이었을까? 저희 제작진과 취재진도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인데요. 대체 폭행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남성, 이 폭행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전부터 주방에서 뭐 하냐, 뭐 뒤에가 뭐가 있냐, 저쪽 문이 무슨 문이냐, 무슨 비밀 문이냐, 열어봐라. 또 얼마 안 돼서 와서 또 제 차 또 열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따 발로가 차기를 아무 영문을 몰라도 저는 머리채를 잡았을 때 왜 때리냐고, 믿고 놓고 말씀하시라고, 안 말리고 뭐 하시냐고. 그런데 그러고도 가만 앉아 계시더라고. 자, 그러니까 폭행 직전에 뒷문이나 비밀 통로가 있냐라고 물어보고요. 뒤에 또 방 같은 공간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난 뒤에 손님들이 다 나가자 갑자기 폭행을 가했어요. 자, 이쯤 되면은 뭔가 폭행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걸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원래 이제 법인들이 네. 특히 이제 강력범죄, 폭행이나 뭐 강도, 강력범죄 법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도주로 확보. 아하. 이거잖아요. 때리고 도망갈 공간을 확보를 해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잡혀버리니까 네. 행범으로. 또 CCTV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게 뒤쪽에 어떤 방이 있냐, 비밀 통로가 있냐 물어본 걸로 봐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아직까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원한을 가지고 동기를 해가지고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폭행을 하고 도망갈 퇴로하고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폭행 이유를 이 가해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 중에 무언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전에 무슨 뭐 자기가 뭐 나한테 이제 뭐 앉아서 술 먹으면서 술이나 한 잔 따라주고 그러지. 저 옛날부터 이제 오실 때 좋아한다. 내가 동생을 좋아해도 되겠냐. 하지 마시라고. 그런 식으로 여기지 마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 상황이 몰랐는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중에 그 정황을 보니까 때리실 때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맞으라고. 때리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임을 지냐고, 나를 왜 책임지냐고 내가 그랬어요. 자,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했던 행동도 의심스러웠지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다가 거절을 당했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 저 집을 간 게 아니고 네. 그 전에도 몇 차례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제 여 주인한테 계속 뭔가 사귀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호감을 표시를 했는데 그럼 뭐 이 가게 주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그냥 이렇게 이제 거절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절에 대한 좀 앙심을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된 본인이 어떤 뭐 이렇게 그 술집 주인을 뭐 추근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거절되니까 본인이 그냥 폭력으로서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뭐 뒤에 방이 없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아하. 근데 이게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실제 그 전부터 쭉 뭔가 본인이 앙심을 품고 했던 계획적 범죄라는 아하. 것인데 지금 이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일단 구속이 되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보시는 바로 이제 방조했던 다른 남성은 일단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다른 남자는 저걸 보고 그냥 계속 그렇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도 있어요.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걸 그냥 방조했다는 혐의로 해서는 이제 구속되기 어렵다고 해서 네. 그 남성은 이제 아무런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가해자만 일단 사법처리를 한 상황인데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과연 그럼 저 남성은 왜 저걸 폭력을 받으면서도 안 말렸을까? 같이 온 동행인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의문이 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하나 더 황당한 거 있습니다.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한 저 가해자 경찰 조사에서 자긴 술이 취해갖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뭐 항상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 근데 구속되면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주치가면 걱정하셔서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그러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새 주치감이 안 됩니다. 네.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연수원 다닐 때 연수원에 있는 부장판사 교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나중에 변호사 되면 쓸데없이 주치감형 해달라고 쓰지 마라. 어차피 안 해준대. 우리 힘들어. 이런 얘기까지 하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명정상타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심신미약. 근데 최근에 오히려 주폭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렇죠. 술이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거는 오히려 가중사유가 되면 가중사유가 되지 네.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네. 그런데 죄 지은 사람도 항상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대요. 자, 과거에도 몇 번 와서 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 사귀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었고 몇 번 거절당한 뒤에 이 폭행한 당일날은 정말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겁니다. 자, 피해자가 된 이 식당 아주머니 이 사건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자꾸 뭐 그런 생각이 날 텐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못하죠. 이제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다 나오는데도 그 사람은 여기서 계속 살겠죠?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또 올까봐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들어오셔도 여기 내가 못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지금 뭐 깜짝 놀라는데 병원에 있을 때도 뭐 청소 아줌마만 새벽에 들어와도 보고 깜짝 놀라는데 밤에는 거의 못 다닌다고 했는데 낮에나 이렇게 뭐 다니고 한 동네에서 같이 어떻게 산다고 봐요. 마주칠까봐. 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아들이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어머니 혼자 어렵게 꾸려가는 저 식당, 어머니는 치료도 치료지만 무서워서 더 이상 식당을 저기를 할 수가 없다. 항상 혼자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저런 일 한번 당하면 가게를 열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 상처, 그것도 쾌유를 빨리 회복이 돼야겠지만 이 정신적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 신체적인 그렇죠. 상처보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숙제 또한 던지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왜 편의점도 보면은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특히 밤에 근무하면서 좀 강도 사건이나 그런 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그 테이블 밑에 벨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눌러서 이렇게 경찰의 도움을 받는데 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런 게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폭력도 그렇고요. 이게 그 재범이 계속되는 게 이게 분리를 못해서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서는 이 그 가해자가 이 범죄자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빨리 정착이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이 언론에는 지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해자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해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요, 정말 다시는 식당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만나보시죠.